당신은 언젠가 옥경이 정치토론 시간 시작을 해볼게요. 정옥임 전 국회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국회의원 두 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름도 참 잘 지어요. 옥경이.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세요? 예, 저는 사실 이 두 분하고 뭐 같이 방송을 하기도 하고 다른 방송에서 뵙고 뭐 인사도 나누고 현안에 대해서 의견도 교환하는데 두 분이야말로 진짜 합리적 진보, 합리적 보수의 대표적 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아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많이 참고를 합니다. 저도 아이고, 방송 나가야 되니까. 고맙습니다. 예, 이분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시나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오늘도 정치의 품격을 보여주시리라 믿고요.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그 방산 주식 보유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끝날 듯 하다가 이어지고 끝날 듯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이 지난 이후에 한국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 뭐 조선주로도 불리고 방산주로도 불리는데 이거를 2억 원어치를 샀는데 이거를 8월 달에 백지 신탁을 맡겼지만은 이후에 논란이 됐고 그래서 그거를 매각을 지금 한 상황인데 적절한 설명이 없어서 그것도 좀 논란이 됐고 그런 다음에 당내에서도 좀 반발이 나왔고 이렇게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정옥임 의원님께서는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글쎄 법적으로 무슨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참 멘탈 갑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멘탈 갑이다. 예, 보통 그렇게 대통령 선거 아니라 그보다 덜한 선거에 떨어져도 그 누구 말대로 널브러져 있으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한 그 쇼크 상태에 있거든요. 전재수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죠. 예. 꼭 전재수 의원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제 경험칙상으로도 예. 몇 달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심리적 상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선거에 올인했을 거 예. 아닙니다. 의원님도 그럼 그때 선거 지고 널브러져 계셨나요? 그러면? 저도 지금 생각을 반추하자면 예. 그럼요. 그 그래요? 충격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최선을 다했어도 거기서 오는 심리적인 그런 그 공황 상태라 그럴까? 예. 아무튼 그 정도로 커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이제 뭐 권토중래, 와신 상담할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방산주와 조선주 왜냐하면은 그때쯤 그 맑은 정신으로 생각할 땐 조선주와 방산주가 앞으로 잘 나갈 것이다라는 판단을 일반적인 사람들이면은 할 수 있을 타이밍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식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4, 예. 5월이면. 그래서 이해 충돌 논란 뭐 국방위로 들어갔으니까 그런 건 차치하고도 정말 그 심리적으로 대단한 그런 무장을 하고 있는 정치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이제 목소리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예. 앞으로 더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본인이 국방이 들어가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조처를 취했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참 그 주식의 진심인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식의 진심인 정치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뭐 일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정부 테마주를 사다니 진짜 멘탈감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태조 이방원 그래가지고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니라 어디가 들어와도 그렇지만은 뭐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뭐 원자력 이런 거가 뜬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시 전 의원이 그런 거 샀잖아요. 어떻게 멘탈 갑이라는 거 동의하십니까, 신경민 의원님? 동의합니다. 아 동의하세요? 네. 법률적으로는 오케이입니다. 예. 아무 문제 없어요. 정말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대단히 심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냥 팔아버렸겠어요. 손해보면서. 그러니까 그건 정치적으로 매우 잘못됐다는 지적을 본인이 인정을 한 거니까요.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다른 사람들이 지적하지 않은 점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 3월 9일 날 대선이 있었고 6월 1일 날 지방선거 재보궐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개양을로 나오기로 대충 기획이 완료된 시점이 3월 말입니다. 3월 말이요. 네. 뭐 그 얘기를 제가 여기서 뭐 시시콜콜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이거 하나만 이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알 거예요. 송영길 전 대표가 그 당시에 이제 대표 사퇴를 하고
전국 팔도를 유람하면서 절간을 유람할 때 예. 그때 이제 이재명 그 당시 의원이 아니죠. 전 후보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송영길 대표를 만나러 가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3월 말입니다. 그게 3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구입 시점을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추정컨대 4월이나 5월쯤에 샀겠죠. 그러니까 3월 말에 이 기획이 4월, 5월 달에 온 국민이 봤던 이 기획이 완성이 거의 돼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구입 시점이 저는 대단히 나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을 본인이 지금은 입 다물고 기자들이 물어봐도 그냥 쭉 가서 차 어디 있지? 그러고 이제 가는 시기인데 이 본인이 좀 저기 자기 입으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끝나지. 법률적으로 오케이니까 괜찮아서 하고 버티다가 정치적으로 이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팔아버린 건데 이렇게 가서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니고요. 본인이 대권 후보까지 했던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좀 깨끗하게 얘기를 하고 털어버려야죠. 그러니까 설명이 팔 때도 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쉽다. 뭐 근데 이렇게 지금 좀 아무 말씀하시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예. 지금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 대권 후보까지 지낸 사람이 이것도 지금 제1야당의 대권 후보고 앞으로도 대권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은 저는 민주당을 위해서 좋지 않고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판매를 하면서 끝날 줄 알았더니 전재수 의원이 이제 실망스럽다 뭐 이런 내용의 말을 이제 방송에서 한 이후에 그게 또 안민석 의원이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내부 총질을 다른 표현으로 해서 자기 편을 잡아먹는 갈치 정치가 시작됐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지금 저 또 전재수 의원한테는 지금 개딸들이라고 불리는 이재명 강성 팬덤 이런 분들이 지금 뭐 문자 폭탄도 보내고 뭐 좀 당이 좀 어수선해요. 일단 좀 그 과정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의 의원님은? 이재명 중심으로 이제 당이 굉장히 그 공고화되는 시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소위 그 비명계들이 그동안 이제 말을 안 하고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스멀스멀 이렇게 사법 리스크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형상을 갖추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은 비명계에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그 요소가 바로 이 주식 구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은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된 것에 대해서 거의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은 이재명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나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질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민주당이 확 올라가질 않잖아요. 예. 이게 다 이재명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애초부터 그 친문계와 그다음에 친명계 사이에 그 갈등이 상당히 높았는데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당 체제가 생기고 또 이제 1, 2년 후에 그 총선을 생각해서 입들 다물고 있었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는 슬슬 이제 목소리를 내자라는 분위기에 더해서 과연 이재명으로 될까?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대권 후보였고 앞으로도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 바로 이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이 올라가질 못해요.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여기에다가 또 그 개딸들인가 개혁의 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아주 극렬한 그런 일련의 행태 있잖아요. 개딸들 들으면은 진짜 흥분할 일이겠지만은 오히려 이런 행태가 국민의힘을 간접적으로 상당히 도와주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국민의힘을 도와준다. 그렇죠. 이런 행동이. 왜냐하면 이런 모습들이 과연 아직까지 당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지 않고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는 중도층이 볼 때 와 이런 정치는 정말 극혐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참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국민의힘도 왜 극우파들 있잖아요. 예. 이들이 민주당을 도와주듯이 지금 이 민주당 내에 합리적이지 못하고 지나치게 진영론을 펴면서 특정인에게 이렇게 마치 또 몰표를 주듯이 하는 일련의 분위기는 국민의힘이 정말 표정 관리해야 될 정도로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뭐 강성 팬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예전에 국민의힘 뭐 지금도 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분들이나 관계자분들 많이 만나는데 정호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그나마 이재명이 당대표라서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진짜 하셔서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뭐 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거는 진짜 맞더라고요. 신경미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좀 강성 목소리가 여전한데 예. 아니 지금 제 금방 정 의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 얘기 이재명이 우리의 희망이다고 얘기를 하는 국힘당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의원님도 좀 들으셨나요? 아니 그러면 거기 국힘당 사람들은 뭐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있는 한 우리는 크게 걱정 안 합니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 그러다가 이제 이준석 사태가 나가지고 좀 잠잠했는데 이제 이준석 사태가 저렇게 해서 좀 잠잠해지려고 하니까 이제 다시 이 대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전재수 의원의 발언 때문에 이제 다시 이게 문제가 시끄럽게 되기 시작하는 계제인데 원래 이제 전재수 의원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전재수 의원은 친문이고 그것도 부산 친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친문 중에서 대선 기간 내지는 지방선거 기간 동안에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방어치고 쉴드치고 보호하고 앞장서서 분골쇄신해서 도와줬던 사람은 좀 예외적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선거 운동을 했어요. 뭐 예. 전재수, 현근택 두 사람은 뭐 명파 중에서 쉴드치는 핵심이었죠. 뭐 김병민 의원이 윤석열을 위해서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면 김병민 대변인. 네, 예, 예. 그러니까 이 전재수라는 분은 현근택 대변인하고는 좀 경우가 다른 게 현역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재선. 부산 친문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슨 일이 터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되면 깃발 들고 맨 먼저 뛰어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맨 먼저 뛰어나가고 또 물러날 때도 맨 먼저 물러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상치 않은 거예요. 어. 그리고 지금 주식 사태 때문에 나는 좀 실망스럽다라고 얘기했는데 실망하려면 진지게 해야죠. 아, 그래요? 개항을 할 때 실망을 해가지고 그런다면 사람들이 그래 하고 끄덕끄덕 할 수 있는데 뭐 개항을 더 지나고 지금 대표 다 되고 지금 뭐 할 거 다 지나간 사태 다 지나갔는데 이제 주식하는 거 보니까 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뭐 타이밍이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은 들죠. 그러나 예.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친문 부산 친문에 아주 거의 유일하게 친명으로서 분골쇄신했던 사람이 나 이재명 안 할래. 아. 이렇게 한 것은 그리고 이분의 또 그 사이 정치적 행태를 봐온 사람들로서는 이분이 맨 먼저 뛰어나갔다가 또 맨 먼저 물러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또 뭐야? 아. 이런 아주 친명 쪽에서 봤을 때는 불길한 느낌이 들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예, 예. 언론을 보니까 그 물밑에서 뭐 언론 보도예요. 제가 뭐 직접 보았겠습니까? 예, 근데 예. 그 사부작 김경수 전 지사 면회들도 많이 다니고 상당히 발빠르게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언론 보도를 봤거든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재명의 대안으로 누가 있을까? 예. 그래서 다시 또 뭐 이낙연, 김부겸, 김경수 하면서 얘기가 나온다라는 걸 보면은 지금 이 그 사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측면에 더하여 어차피 그 세력이 사실은 나누어져 있던 세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전재수 의원 현상 같은 것도 있고 전재수 의원이 그렇게 좌표 찍기를 당해서 공격을 당한다 하니까 또 여기저기서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야 그러면서 목소리가 막 커지고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에게 썩 반가운 분위기는 아니겠죠. 그렇군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어쨌든 요 주식 논란이 친명과 뭐 비명의 어떤 갈등의 전초전 같은 도화선 같은 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뭐 얘기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요 연관지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본격적으로 이제 1심 재판이 어제 시작이 됐어요. 요게 지금 어떻게 될지 이게 이제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속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 안에 뭐 대법원까지도 이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임기 안에 이게 결론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선거 뭐 결과는 우리가 예단할 수 없지만은
어떻게 될지 좀 의견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어저께 첫 준비기일이니까요. 예, 그게 예. 뭐 큰 의미는 없는 거죠. 이게 본인이 직접 나가야 되는 의무도 없고요. 다만 거기서 이제 전략 전술을 어떻게 짤 것이냐 하는 얘기를 재판부하고 검찰하고 이제 변호인 쪽이 나누는 자리인데 어저께 5분 만에 끝난 것은 그 10,000페이지 정도의 서류를 불과 직전에 줬다는 거 아니에요. 10,000페이지. 네. 야. 그러니까 뭐 책으로 20권이라는 거 보니까 또 토탈해서 10,000페이지가 넘는다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방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요. 혐의는 두 가지잖아요. 원래는 세 가지였다가 지금 하나는 덜어내고 두 가지로만 돼 있기 때문에 문제의 그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이 이제 5,000페이지 이상일지 뭐 하여튼 5,000페이지는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보면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변호인의 얘기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가지고 바로 끝난 거기 때문에 어저께 첫 재판이라는 건 특별하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1년 안에 끝내야 된다고 그러는 것은 선거법은 질질질 끌으면 안 되거든요. 예. 되게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선거법이라는 게 늘어지면 안 되니까 뭐 1심은 얼마 이게 그래가지고 1년 안에 모두 3심까지 끝냈으면 한다라는 것이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선거법 재판에서 지켜집니다. 예. 그런 걸로 봐서 신속하게 우리가 재판 결론을 받을 수는 있을 거고요. 어저께 서울 고검 법사위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송정호 지검장이 그렇죠. 어제 국감에 나왔죠. 어저께 국감에서 지검장이 그 정도 얘기한다는 것은 유죄를 받아낼 자신이 있다는 것을 공표한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이제 쉬운 재판이 아닙니다.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예. 그렇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쉬운 재판이 아니다라는 것이 일단 직감이 들어오죠.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다른 지금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선거법은 뭐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예. 허위 사실과 허위 발언이 나오면은 선거법은 그냥 여지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사람을 완전히 그냥 패가망신 시켜버리거든요. 예. 그리고 공직선거의 기회를 박탈해 버리니까요. 아마 이 재판 하나만 가지고도 진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어저께 국감과 어저께 그 첫 준비기일 재판을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재판이 하고 상당히 시끄러운 재판이 될 거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선거법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국회의원 선거하면서 선거법으로 걸려가지고 특히 허위 사실. 예. 그래서 진짜 패가 망신까지는 아니라도 거의 뭐 망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많이 뭐 봤거든요. 정치적 금치산자가 아니야 되는 그렇습니다. 경우가 그런데 있죠. 예.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별로 대비가 안 돼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거의 함의가 뭐냐면은 지금 본인만 그 지금 치명타를 입는 게 아니라 이게 정당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보조금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430 몇억 원에 해당하는 434억 원. 네, 그러면은 이 당의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뭐든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 조직을 운영하는데도 여러 가지 그 재정적인 그런 백업이 되지 않으면은 당 운영이 그렇게 간단치 않거든요. 그리고 일단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당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하겠죠. 그런데다가 이 김문기 씨도 그렇고 그다음에 백현동 문제도 있지 않나요? 예. 그런데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떤 증언과 진술과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다 알지 못할 거예요. 이 사건하고 직접 관련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금 긴급 체포된 상황 아닙니까? 뇌물수수 혐의로. 예, 근데 긴급 그거를 이제 체포됐죠. 유동규가
모두가 지금 얘기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는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음모론이 제기가 되는데 도대체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를 했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검찰 출신들이 또 현직 검찰들이 딴 건 못해도 수사는 참 집요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내부에서도 상당히 그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용 대변인이 체포된 거가 이재명 패밀리의 지금 내부 균열이 시작다 이렇게 보시는 이재명 예. 대표 스스로가 유동규는 내 측근이 아니고 적어도 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김용 예, 그리고 예. 그 비서실장 정진상 정도다라고 아예 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긴급 체포가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긴급 체포를 할 때는 검찰이 뭔가 근거를 가지고 했겠죠. 알겠습니다. 자, 1부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오늘도 라디오 청취율 조사 계속되고 있는데요.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 50원 유료 문자로 나는 YTN 라디오 이슈앤 피플을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21글자, 22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는 YTN 라디오 이슈앤 피플을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 50원 유료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